일단 여러분 그 민주노총 여러분들 제보 받은 것도 있었죠. 민주노총 이제 잠깐 얘기 좀 하죠. 네. 네. 이 기사 대표님? 네, 관련해서 네. 지금 기사가 좀 많이 나왔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제보 받은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잠시만요. 이게 정리된 게 어디 있거든요. 그게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 기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화물. 네네. 그 기사가 저번 달에도 좀 나왔었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직도 그 농성을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노조 비리캔 아빠 직장 빼앗아 민노총 없어져야 중학생 아들의 분노 이렇게.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네. 그쪽이 좀 더 열받았니 제일이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사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물연대에서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네, 김건 대표님. 네, 네. 대전 지역에 네. 화물연대 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 이제 한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업이.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기업 이름이 한온 시스템이에요. 한온 시스템. 네. 네. 여기서 이제 물류협력업체, 이 한운 시스템에 납품을 하는 물류협력업체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분들이 원래 그쪽 이제 민주노총에 소속이 돼 계셨다가 네. 그 민주노총 내의 그 규약이라든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네. 나가서 한국노총으로 네.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실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 새롭게 지도부가 편성이 돼서 거기 이제 지도부를 맡게 됐고 네. 그 전임 지도부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징계를 먹였죠. 그러고 나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 집행부를 또 징계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전 집행부와 달리, 네. 이전 집행부와 달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집회 나오라는 것도 네. 조합원들이 싫어하면 네. 안 가고 음. 반대 의견 내고 네. 그리고 전임 집행부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네. 여기 제가 이 기사를 좀 긁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상급 노조의 집회 인력 동원에 대한 조합원 불만을 그대로 전달했고 민노총 본부에서는 탐탁지 않았다. 그리고 전 집행부에 회계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고 징계를 했네요. 일주일 동안 배차 정지. 네. 배차 정지를 했더니 그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에서 징계를 했다. 3년의 직무 정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 전 그 집행부의 비리를 얘기해서 일주일 정지를 했더니 그거를 한 지금의 집행부를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에서 3년 자격 정지를 때려버려서 네. 이분들이 여길 떠나서 한국노총으로 옮겼는데 거기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한국노총으로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옮겼더니 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 예. 거기 한라지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 이 한운 시스템 출입문을 막아버렸어요. 출입문을 막아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물류를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류가 안 동하면 그냥 회사 망하는 거죠. 네. 이거 그럼 이제 불법이잖아요.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근데 원래 명목상으로는 이제 운송료를 인상해 달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노총은 그거를 이제 내걸고 네.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잘라라 이 사람들 잘라라. 이거였죠. 그리고 대놓고 플랜카드도 붙였었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그 제보받은 사진 보면은 길거리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정확한 문구가 뭐였죠? 정확한 문구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신한 그 한국노총에 누구누구 해고하라. 그러니까 해고를 대놓고 그냥 종용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고. 여기 A사 이름도 나와 있어요. 네. 이 A사는 화물연대를 떠난 김씨, 강씨,
서씨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혹시 지금 뉴스플로어 그 카톡방에 떼어줄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아니 이거를 대놓고 길거리에 이런 식으로 붙인다라는 게 황당한 거죠.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네. 이걸 좀 보내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노동자가 노동자 자르라. 우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 네. 와. 네, 보내드렸습니다. 열받아님 감사합니다. 아, 다른 데 보내드렸나? 네, 맞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진이 작아서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되지만 네.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슈 물류는 화물연대를 떠난 김재상, 강명복, 서용호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화물연대 대전시 지역본부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입구를 막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와. 혹시 유수 물류가 유니언샵인가요? 유니언샵이 우리나라는 불법이지. 아니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니언이 불법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네. 그걸 허용했어? 노동법에서? 네. 오파 정상들 뭐 했냐? 그래서 노동법 미등에서 촬영했잖아요. 와. 네, 거기 나와 있어요. 불법이 아니야? 네. 유니언샵이야? 그러니까 그 사업장 내에 3분의 2 이상이 한 단일 노조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단체 협약으로 유니언샵 규정을 넣을 수 있어요. 와. 그거는 우리나라 어떤지는 노동법 모르겠네. 개판이구나. 네. 그 1930년대 하슬리테플법이었나? 그 내가 이 이름이 정확히 안 돼. 그렇게 했다가 유니언샵 허용했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없애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유니언샵이 가능해. 네. 나도 노동법 공부 좀 해야겠다. 우리 중 노동법 전문가가 누가 돼야 되나? 그래서 미래대한행동 채널에 청년 이야기 노동법 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중에 사영이가 있구나. 네. 사영이가 있고, 사영이하고 누구였지? 저랑 정민이 형이랑. 야, 그치. 다 30대네. 그쵸. 사영이 네. 아직 30대야. 네. 네. 정민이 형이 사영이 형보다 더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들 화이팅. 네. 다들 화이팅. 그럼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 현수막을 걸고 이제 불법 집회를 하는데 이때 그래서 첫날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경고방송 두 번 하고 그냥 철수를 했어요. 경찰이? 네. 그러니까 헐. 경찰이 해산을 시키지도 않았다 이거죠. 이 한우 시스템이 이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 자동차 부속품 같은 경우 원래 뭐 웬만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이게 부품이 24시간 이상 못 나가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막고 경찰도 얘네 뭐 해산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막아놓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그 민주노총 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그래서 노조가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졌을 때 결국 노조가 제일 싫어하는 예를 들면은 그 배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냥 경찰이 가서 그냥 다 강제 진압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강제 진압을 하는 정권이 생긴다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악몽이지. 악몽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시간을 벌면 불법 행동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이건 긴급하게 공권력이 해서 그 의도한 바를 불법이 의도한 바가 관철되지 않게 막아야 되는 게 공권력이 해야 될 방향이다. 네. 지금 이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유니언샵 잠깐 보충 설명 드리자면 그 노동조합법 81조에 보면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해놓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조원이 되지 않으면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유니언 시합입니다. 노조원이 아닌 사람, 노지원이 아닌 사람은 취직을 못하는 거.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니언 시합이에요. 네. 네. 아, 참네. 기계 막힌 현실이구만. 그리고 진짜 노동조합법 다 보면은 어이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사영이 형이 얘기하기를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사실 사용자에 대한 금지 행위 어떤 규제 이런 것들만 나와 있지 노동조합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를 명시해 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를 사용자도 할 수 있고 이제 노동조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수입해 올 때 네. 사용자에 대한 규제만 수입을 해오고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이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노동자 천국의 법이라니까요. 네, 뭐 맞아요. 대단히 노동자한테 유리한 건데, 근데 노조는 아직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개구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완전히 노동자 친화적인, 큰일 났어. 내가 보기엔 그 도가 지나쳐요.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하지, 네. 노조 자체가 독점을 형성하면서 폭력적으로 이런 행태를 하는 거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노동개혁 해야 돼요. 뭐 누구 편을 들고 말고 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체제에서는 노동이 경직화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뚫리지 못하는 이 경직된 상황의 피해는 신규 진입자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규 진입자들은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청년들이 될 것이고, 그 신규 진입자들 다른 말로 청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동법이라든지 뭐 연금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뭐 청년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얘기들인 거죠. 노조가 청년의 일자리를 막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밥줄을 끊어버린다. 네. 노조가 권력을 잡고 타인의 밥줄을 끌어는, 그게 노동자야. 그게 노조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노조가 악랄한 자본가보다 더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 네.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다. 일자리는 그 뭐야? 해고는 사형 선고다. 라는 말을 구호로 내세웠던 노동자들이 네. 해고하라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지. 당신들 뭐하는, 그러니까 이런 민주노총이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이중적이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SKK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고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지만 대통령님 감사해요.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 단체 협약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단체 협약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건데 보면은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네들의 허락 없이는 채용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누가 하고 싶습니까? 맞아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던 사업이면 계속 할지 모르지만 신규로 누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까? 사업할 돈 있으면 사업할 돈 있으면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말지.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참, 요번 사건,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그 애가 우리 아빠 잘린 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시의 고등학교 학생 아들, 어두워진 집안 분위기가 익숙치 않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다. 특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척하는 아버지의 마음 보면 마음이 무겁다. 이런데 이렇게 이 아버지를 내몬 게 노조가 이 아버지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 노조가, 이게 노조인가? 이게 민주주의야? 그냥 이권 단체인 거죠. 이권 단체죠.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놓고 얘기했는데 이건 여러분 진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는요, 개혁이 아니라 진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사회를 좀먹는 새끼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새끼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좀먹는 새끼들인 거예요. 이거 인간 새끼들 아니에요,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선하다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악독하게 되면 그 어떤 자본가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거에 대한 언더도그마에 빠지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거, 우리가 상식이라는 거, 배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억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못 배운 사람들이 권력과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배웠을 때 그 몰상식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언더도그마에 빠지지 말라. 대한민국은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이건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누군가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올매 맞을 각오를 하고라도. 그러니까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왜 생겨났을까? 그 근원적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뭐 어떤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할 때마다 좀 다리에 힘이 풀려요. 왜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 왔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성 정치인들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내가 무슨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그냥 남발하기보다는 기성 정치인들은 사과의 뜻으로 다 꺼져주는 게 국민에게 대한 예의다. 그걸 이제 꺼지자. 기성 정치인들이 모르면은 그 모르는 대로 문제고 알면은 알았는데 안 한 거에 대한 문제도 똑같은 거죠.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근데 비겁한 것 같아요. 네. 비겁도 하고 무능도 하지. 둘 다. 둘 다지, 둘 다. 안 좋은 건 둘 다 갖췄고 괜찮은 건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드는 생각이 제이든이 감사합니다. 정치인 개인이서 혼자서 그걸 또 뚫어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 이념 결사체라는 이 정당이 하나의 공동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희는 기존 정치 세력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 바닥을 봤어. 그래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이 두 정당이 아닌 제3의 정치 세력, 그것도 능력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 시민단체, 뭐 유튜브 활동, 뭐 이런 거 다 그냥 짬뽕을 해서 10,000명 이상의 결사체로 만든다. 그게 여러분 지금 뉴스플로어에 모인 젊은이들, 그리고 미대인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단체 겸, 언론사 겸, 정파 겸.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한테 다 참여해주세요. 지금 현재 1,500분 정도인데, 저 후원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파원은 아직 뽑지 않았어요. 정파원을 뽑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좌파식으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일명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파원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이번 대선에도 끼고 막 총선에도 끼고 뭐 하고 해서 기존 뭐 국민의힘하고 연합을 하면서 뭐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자체를 진출하든지 연합을 계속 할 겁니다. 보수 세력하고 연합을 하고, 저희는 좌파한테는 완전히 걷거든요. 연합의 대상으로는 보지만 지금 보수 세력이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고 한국 정치는 되게 엄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를 진짜 정치를 하겠다. 지금같이 이렇게 허망하고 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정치 말고 진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젯도 만들고, 버짓도 그러니까 뭐 한 달 예산도 어떻게든 뭐 1억 이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것을 개선해내야만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절박할수록 타협하고 설득하고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거 싸워 주십시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찬선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동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맹의 대상으로는 보지만, 협력 세력으로 보지만 동지의 대상으로 보진 않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맹 관계를 기성 정치 세력하고 보지만, 동지적 관계를 맺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해도 정도가 있지.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동지적 관계를 맺기 너무 한심해서
답답하면 어떻게 한다? 직접 해야지 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게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되게 멍청한 겁니다. 지금 김근태가 됐던 제가 됐던 현실 정치랑 타협을 하면 국회의원을 하던 뭐를 한 자리를 하던 우리 쉽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고생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에 희망이 없고 기존 정치에 저럴 거면 그냥 우리가 딴 거에서 먹고 살면 되지. 정치 바닥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 하고 싶은 거 가지. 제가 말도 안 되는 정치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슈퍼챗과 후원이 무너지면 저희는 이런 개기는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플로어, 미대행, 그리고 유재일 채널은 한국 정치에 희망을 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진짜 찐으로 움직인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공부하고 그러니까 깃발을 흔들고 있을 테니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 모여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좌우 그러니까 제3 세력이라는 게 실력이 없었었고 네. 좌와 우의 떨거지들이 모인 게 제3 인물이 한 명 있고 떨거지들이 모여서 제3지대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망했는데 철수형 미안해요. 형 디스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리얼링 실력을 감사합니다. 키우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면접을 보고 우리의 진척사항을 보여드리면서 스펙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좌우 정당을 압도하는 능력과 실력으로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심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얘기와 방송을 네.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함께 싸워줄 정치인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대중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주고 이대로 이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를 정치인들에게 푸시를 해주셔야 그게 가장 본질적인 그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